충남의 6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학톡톡 58쪽부터 61쪽 나눠볼까? 그려볼까?를 주제로 공부해 봅시다. 이 학습 도움 영상은 수학톡톡을 여러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고 공부 속도에 따라 화면을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은 이 홈페이지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저작권을 잘 지켜주세요. 직육면체의 부피를 공부하기 전에 직육면체의 성질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직육면체의 색칠한 두 면처럼 계속 느려도 만나지 않는 두 면을 서로 평행하다고 말하고 이 두 면을 직육면체의 밑면이라고 합니다. 그림과 같이 직육면체를 돌려보면 다른 평행한 면이 생기며 이 두 면 역시 밑면이 될 수 있습니다. 직육면체는 놓는 방법에 따라 밑면이 바뀌는 걸 알 수 있겠죠? 직육면체의 밑면을 알아보았으니 이번에는 옆면을 알아볼까요? 직육면체의 밑면과 만나는 면을 표시해 볼게요.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삼각자를 이용하면 이 밑면과 옆면이 수직을 이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밑면과 수직인 면을 옆면이라고 합니다. 직육면체의 밑면과 만나는 면을 표시해 볼게요. 직육면체에는 각각 밑면의 수직인 4개의 옆면이 생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해 봅시다.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이 직육면체를 각각의 층으로 나누었습니다. 먼저 1층을 살펴볼까요? 모두 몇 개의 정육면체로 이루어져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4개의 정육면체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1층에는 부피가 1세제곱cm인 정육면체가 4개 있습니다. 다음은 직육면체의 높이를 살펴볼게요. 즉 몇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볼 건데요. 1층, 2층, 3층 총 3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구한 1층의 정육면체의 개수 4와 높이 3을 곱하면 이 직육면체의 부피가 12세제곱cm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수학톡톡 59쪽 문제의 풀이 과정과 정답이 나옵니다. 풀이 과정과 정답을 보기 전에 동영상을 잠시 멈춘 뒤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세요. 문제를 다 풀었으면 동영상을 재생하여 잘 풀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문제 1번입니다. 먼저 각각의 층으로 나누어 보고 1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의 정육면체로 이루어져 있는지 세어보면 1층에는 부피가 1세제곱cm인 정육면체가 모두 12개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직육면체는 총 2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높이는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 구한 1층의 정육면체의 개수 12와 또 높이 2를 곱해주면 이 직육면체의 부피가 24세제곱cm라는 걸 알아낼 수 있습니다. 문제 2번입니다. 이것도 각 층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1층을 살펴보면은 1층에는 부피가 1세제곱cm인 정육면체가 모두
8개 있다는 걸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직육면체는 총 3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높이는 3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구한 1층의 정육면체 개수 8과 높이 3을 곱하면 이 직육면체의 부피가 24세제곱센티미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문제 3번입니다. 이번에는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2로 같은 정육면체네요. 같은 방법으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네, 1층에는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인 정육면체가 모두 4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육면체는 총 2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높이는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앞에서 구한 1층의 정육면체 개수 4와 높이 2를 곱하면 이 정육면체의 부피를 8세제곱센티미터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활동은 직육면체의 겨냥도를 보고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활동입니다. 먼저 직육면체의 겨냥도를 완성하기 위해 각각의 꼭지점에서 선분 1과 평행한 선분을 찾아 그립니다. 다음에는 1단계에서 완성한 겨냥도에서 선분 2와 평행한 선분을 찾아 그립니다. 마지막으로 선분 3과 평행한 선분을 찾아 그립니다. 완성한 겨냥도에서 가로, 세로, 높이를 찾아봅시다. 가로는 2칸이므로 2cm, 직육면체의 세로는 1칸이므로 1cm, 직육면체의 높이는 3칸이므로 3cm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직육면체의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로 구합니다. 그러면 2 곱하기 1 곱하기 3을 하면 되겠죠? 즉, 이 직육면체의 부피는 6세제곱센티미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수학톡톡 61쪽 문제의 풀이 과정과 정답이 나옵니다. 풀이 과정과 정답을 보기 전에 동영상을 잠시 멈춘 뒤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세요. 문제를 다 풀었으면 동영상을 재생하여 잘 풀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직육면체의 겨냥도를 완성하고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해보세요. 문제 1번입니다. 먼저 겨냥도를 완성해 볼게요. 이 직육면체에서 가로는 3칸이므로 3cm, 세로는 마찬가지로 3칸이므로 3cm, 높이는 2칸이므로 2cm라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려면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해주면 되므로 3 곱하기 3 곱하기 2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직육면체의 부피는 18세제곱센티미터로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 2번이에요. 먼저 겨냥도를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이 직육면체에서 가로는 4칸이므로 4cm, 세로 역시 4칸이므로 4cm, 높이는 3칸이므로
3cm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려면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해주면 되므로 4 곱하기 4 곱하기 3을 계산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직육면체의 부피는 48세제곱cm로 나올 겁니다. 문제 3번입니다. 먼저 겨냥도를 완성해 볼게요. 이 직육면체는 가로가 2칸이므로 2cm, 세로가 3칸이므로 3cm, 높이는 3칸이므로 3cm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려면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해주면 되지요. 그러면 2 곱하기 3 곱하기 3을 계산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직육면체의 부피를 18세제곱cm라는 걸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직육면체의 부피. 부피를 나타낼 때 한 모서리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의 부피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할 때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계산해 줍니다. 정육면체의 부피를 구할 때는 가로, 세로, 높이가 다 같은 길이를 가지고 있으므로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를 해주면 됩니다. 수학톡톡과 함께 수학 실력을 쑥쑥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 정말 훌륭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